Has she ever done anything Nothing. Never. Never. She's never left Tannery property. She knows where she's can and cannot be here. She was, in the courtyard where she was supposed to be. She came over here, and that was the last we saw of her on. 2015년 7월 26일 오후 6시 8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긴급한 911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로라 조던이라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8살 딸, 메디슨 미들턴이 실종되었습니다. Good afternoon. We're glad you've joined us. We begin with the latest on the search for a missing 8-year-old Santa Cruz girl. At a news conference earlier this morning, Santa Cruz police say they've expanded their 4.5 square mile search area for the missing 8-year-old girl and have called in the FBI, who have additional resources to help. Search crews in orange jackets are fanning out through a large area of Santa Cruz, hoping to find any sign of Madison Middleton. 어린 소녀는 오후 5시 조금 지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산타크루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여유로운 분위기와 자연미를 자랑합니다. 이 도시는 산타크루즈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약 6만 2천 명으로 이루어진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며 레드우드가 가득한 공원은 하이킹과 소풍에 이상적입니다. 예술 갤러리, 부티크, 다양한 요리 또한 활기찬 도심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서퍼, 자연 애호가 또는 문화 애호가 누구든 산타크루즈는 잊을 수 없는 캘리포니아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메디슨 조던 미들턴, 애칭 메디. 그녀는 2006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카운티 산타크루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인 로라 조던과 마이크 미들턴은 그녀를 테너리 아트센터 아파트 단지에서 키웠습니다. 메디의 어린 시절은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수영, 춤, 늑대에 대한 열정, 대화, 그리고 예술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유머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채티 메디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메디의 할아버지 된 미들턴이 말했습니다. 메디의 친화력 덕분에 단지 내 모든 사람과 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그녀의 어머니 로라는 친구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디는 그들이 게임을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새로 받은 선물인 하얀 스쿠터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 자전거 헬멧을 쓴 채로 그녀는 안뜰 주변을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오후 내내, 그리고 오후 4시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이웃들이 안뜰에서 메디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몇 번 더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것도 만족해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라고 로라는 말했습니다. 오후 5시 7분경, 메디는 지상 주차장 외부 우편함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메디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로라는 단지 내에서 집집마다 딸을 찾으러 다녔지만 아무도 메디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디가 자신감 있는 아이였지만 혼자 멀리 떠나거나 낯선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로라는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을 느낀 로라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오후 6시 8분 911에 전화를 걸어 메디 실종을 알렸습니다. 이 긴급 신고가 산타크루즈 경찰서에 도달하자 경찰관들은 즉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테너리 아트센터 아파트 단지에 몰려들어 메디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소녀의 사진도 배포되었습니다. 곧 지역사회는 친구, 가족, 심지어 산타크루즈의 노숙자들까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This wonderful kid, we would have heard her. I don't get this. Nobody gets this. We would have heard. She was just right here. All feeling a little helpless at this point. We've been checked all of the tents and homeless camps. A lot of us have been up all night. We've gone as far as Paradise Park. 강에서 해변까지, 도시를 둘러싼 산까지 모두가 메디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긴박함을 깨달은 보안관 사무소의 수색 및 구조팀은 같은 날 저녁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또한
주 비상서비스 사무소에 특별 훈련을 받은 수색 및 구조 K9 유닛도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센타크루즈 경찰서와 연합기관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탐정들은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색에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센타크루즈 경찰서는 FBI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FBI는 요원과 자원을 파견하여 메디를 찾기 위한 수색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연방 요원의 협력으로 수색 작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모두 메디를 찾아 가족과 재회시키길 바랐습니다.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센타크루즈 경찰서, FBI 요원 및 센타크루즈 카운티 및 인근 카운티의 수색 및 구조팀은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약 50명의 FBI 요원이 테너리 복합단지 내에서 집집마다 철저히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센타크루즈 탐정들은 쓰레기통을 세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까지 센타크루즈 경찰은 메디의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실종자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We're not calling this a kidnapping. We're still early on in our investigation. What we're calling it this is we're looking for a lost child. 메디가 실종된 지 24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아파트 단지 자체에 다시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7일 오후 7시 55분, 수색이 끝날 무렵 메디의 생명이 없는 몸이 아파트 단지 1층 주차장에 있는 재활용 통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하기 어렵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비통한 발견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Police in Santa Cruz, California have a 15-year-old boy under arrest in connection with the disappearance and apparent death of an 8-year-old girl. 그러나 경찰은 소년의 체포 이유나 신원을 그때 당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불확실했으며 커뮤니티는 사건의 전개 후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체포된 소년의 어머니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메디의 사망 원인과 그 배경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28일 오전 11시, 케빈 보겔 경찰서장은 기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Approximately 7:55 p.m., a Santa Cruz police detective conducted a secondary and more thorough canvass of the complex, which included the search of a recycle bin located in an enclosure on the first floor parking structure at the Tannery Arts Center complex. Maddie's body was located within that recycle bin. I will merely say that Maddie's body was concealed in a recycle bin in a way that was not obvious or readily apparent. There was a 15-year-old male juvenile who resides in an apartment on the property upstairs from the location where Maddie's body was found, and he was nearby when Maddie was located. He was subsequently taken into custody, where he was brought back to the Santa Cruz Police Department and interviewed. Investigators from the Santa Cruz Police Department interviewed this individual into the early morning hours this morning, and he was subsequently arrested for the murder of Madison Milton. Additionally, investigators have located evidence that links the suspect to this horrific crime. It appears that she was lured to the suspect's apartment willingly. Additionally, we've determined that Maddie was murdered inside of the suspect's apartment. 그날 저녁, 기자회견 후 열린 촛불 집회에는 수백 명이 모여 메디를 추모했습니다. 메디의 어머니는 메디를 위한 울음, 행사를 요청했으며 참가자들은 달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메디가 늑대를 좋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메디를 기념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센타크루즈 시립학교 지도자들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메디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아이들이 이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의 사망을 초래한 10대의 신원은 법적인 이유로 보호받았으나 센타크루즈 카운티 검사 제프 로젤은 성명을 발표하며 그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10대를 성인으로 기소하며 1급 살인과 납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law allow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th certain types of offenses,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you want to charge someone as an adult or whether or not they're charged as a juvenile.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e know at this point, there do appear to be charges that can be filed as an adult, and we are absolutely considering that. And these are the type of charges and the type of offenses that are and can be charged as.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메디의 죽음을 초래한 10대는 아드리안 제리 A. 제이 곤잘레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레지 디마일리그 팩터와 함께 테너리 아트센터에 거주했으며 메디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레지 팩터와 아브라함 로멜리 곤잘레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9년 10월 1일 센타크루즈의 서터 산모 및 수술센터에서 아드리안 제리 곤잘레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드리안의 성장 과정을 이혼과 자주 겪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 문제, 주택 문제 등으로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아드리안이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 곤잘레스는 중범죄 무기 사용 폭행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경미한 폭행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라는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했고 그 결과 아드리안과 함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로라는 라이브 오크의 한 헬스케어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경 로라는 라이브 오크의 14번가 근처에 있는 달러트리 상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상품을 제공하고 배송을 처리하며 화장실 청소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장 환경은 상사가 불쾌하고 부적절한 접근을 했으며 그녀를 강제로 원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시키려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로라는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2013년 5월에 비공개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달러트리에서 직장을 떠난 후 로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아드리안은 센타크루즈의 홈리스 서비스 센터에서 임시로 거주했으며 이후 테너리 아트센터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드리안은 메디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법정에서 로라는 아드리안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말하며 그가 메디와 함께 자란 아이였고 나중에 메디를 살해한 그 아파트에서 생일 파티를 함께 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드리안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격은 커뮤니티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메디와 같은 작은 소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이 이 사건이 불행한 사고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게임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드리안이 상황에 놀라서 사건을 숨기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드리안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10대 소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드리안은 유효 기술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테너리에서 카운슬러로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센타크루즈 고등학교의 신입생이었습니다. He's just like a normal kid. Like he hangs out on the levee with other normal kids and plays with his yo-yo all day long. Like I haven't, he doesn't really strike any chords as being a baby killer. 그의 행동은 그러한 끔찍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한 이웃은 아드리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그를 사랑하고 훌륭한 아이로 여기며 그를 자신의 포스터 아이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내의 집단적인 불신은 아드리안에 대한 그들이 가진 이미지와 메디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가 연루된 끔찍한 현실 사이의 뚜렷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은 아드리안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트러벨드 청년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이제는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보면 그의 내면의 혼란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메디의 죽음 직전 몇 주 동안 아드리안은 자신의 계정에 여러 개의 암시적인 메시지를 올리며 그가 겪고 있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불안과 불안정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강력해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불안감을 숨기고 있다. 아드리안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게시된 글은 2015년 7월 27일 메디의 시신이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그의 손가락이 티어즈 포 피어즈에
매드월드라는 노래를 키보드로 연주하는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린 캡션에는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때 꿈꾸는 것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꿈이었어.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2001년 컬트 클래식 영화 다니 다어코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는 거대한 토끼의 환영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트러벨드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타이밍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그 게시물이 바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아파트 밖에서 메디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 중일 때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 게시물과 그의 다른 게시물들은 아드리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아드리안의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KT 카롤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아드리안을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들이 친구였을 때 아드리안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아드리안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이에 KT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안과의 우정은 그의 자살 이야기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K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안이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이 끝난 후 아드리안은 KT와 또 다른 친구에게 집착하며 그들도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KT는 아드리안의 소식을 접한 후 예전 그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았고 불안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으며 또 다른 메시지는 고등학교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체포 이후 그가 메디의 생명을 빼앗은 날 발생한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아드리안은 메디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아이스크림을 제공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메디를 묻고 잔인한 폭행을 가한 후 그녀의 시신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아래층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분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메디를 찾기 위한 수색 중 아드리안의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드리안은 메디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 이웃은 아드리안이 메디의 시신을 찾는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에게 다가가 그들이 메디를 찾는 과정에 대해 여러 번 문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드리안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하던 중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무고한 소녀의 생명을 빼앗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 사건에 대한 집착은 결국 그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메디의 시신이 발견된 날, 아드리안은 경찰이 쓰레기통을 수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경찰이 메디의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7월 30일, 2015년 아드리안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납치,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녹색 티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나온 아드리안은 진지한 태도를 보이며 신속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질문에 예,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안의 법적 절차는 이후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운티 검사들은 그의 사건을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2017년 8월, 아드리안이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 청문회의 마지막 날, 아드리안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고등법원 존 살라자르 판사는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사들과 정신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요약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아드리안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병질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존 살라자르 판사는 아드리안이 잔인하고 차가운 계산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드리안이 23세가 될 때까지 재활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아드리안을 소년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살라자르 판사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3가지 법적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드리안의 높은 수준의 지능과 관찰력을 여러 선생님들이 인정했다는 점. 둘째, 소년법정 내에서 재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범행의 중대성과 상황이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존 살라자르 판사가 판결을 내리자 메디의 가족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눈물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 a prepared statement, the judge read the evidence, the mental experts, and police testimony. And in the end, the judge ruled Adrian Gonzalez will be tried in adult court. He was immediately moved to the main jail while he awaits trial. Santa Cruz County Superior Court Judge John Salazar said AJ's lack of remorse and calm demeanor immediately after the killing of 8-year-old Maddie Middleton was the most heinous he has ever seen in more than 27 years on the bench. Maddie's mother and grandfather sat through 9 weeks of disturbing testimony and were satisfied with the judge's ruling. It was agonizing to listen to the testimony, to see the medical examiner crying on the stand. I mean, these were very stressful. I feel very bad for the jury that's going to have to look at all those awful photographs of what he did to my daughter. We were spared the photographs this time. We heard the details. The jury's going to have to see it all, and you can't unsee things. 판사의 판결 후 레리 비감은 언론에 실망감을 표하고 그들의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드리안의 사건이 이제 성인 재판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아드리안은 소년원에서 산타크루즈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보석금은 $500만 책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메디의 살인과 관련된 성인 재판에서 아드리안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디의 아버지 마이크는 그녀의 유골을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차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차량 절도범이 침입해 항아리를 훔쳐갔습니다. 현재까지 메디의 유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 상원은 15세 이하 어린이가 성인 법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는 법안 SB 1391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산타크루즈의 존 살라자르 판사는 이후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드리안의 변호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만약 법원이 SB 1391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아드리안은 다시 소년 법정으로 이송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메디의 어머니 로라는 이 법을 비웃으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법적 도전들이 이어진 끝에 주 대법원은 2013년 2월에 SB 1391의 헌법적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살라자르 판사는 이 사건을 성인 법정 시스템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드리안의 법적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의 형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아드리안의 사건은 소년 법정으로 이송되었고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즉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선고 중 메디의 아버지 마이크 미들턴은 그가 느낀 엄청난 상실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상실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고통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느 정도 평화를 찾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의 어머니 로라는 메디가 자신이 살았던 탄너리 아트센터를 소개하는 거의 4분 길이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아드리안은 화면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 후 아드리안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고통을 더하지 않으려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드리안은 시간이 지나고 그의 사과를 통해 메디의 가족이 그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드리안은 주립청소년정의 시설로 보내지는 형을 받았고 그곳에서 3년 반 이내에 석방될 자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 구금 기간은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형을 마친 후 아드리안은 평생 범죄자 등록을 하고 $22,000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선고에 대한 반응으로 메디의 아버지 마이크는 아드리안이 재판 중 충분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하며 그 말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연습된 말 같았다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의 할머니 리사 조던은 선고를 농담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잠시 감옥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석방될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 있고 다시 그렇게 하면 그때는 아마도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리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드리안이 25세가 되면 그가 소년정의 시스템에서 석방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법원은 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으며 이는 메디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초래한 상처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메디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그녀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겪은 깊은 슬픔과 상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드리안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당국은 아드리안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소년정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